아침마다 눈을 떴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괜히 무릎은 시큰거리고 기분은 축 가라앉는 분들 계시죠? 혹시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종합 비타민만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종합 비타민 그거 매일 챙겨 먹는데 몸이 확실하게 달라지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많은 병원이나 영양제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단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고 무릎 통증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인 영양학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최성배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시니어분들이 통증과 피곤함 없이 남은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 진심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수많은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필수 영양소, 그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아침마다 가볍게 눈 뜨고 무릎 걱정 없이 산책을 즐기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말 깊고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이라고 대답할 때 몸이 가장 원하고 있는 진짜 영양제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피곤하고 무릎이 시리고 기억력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그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종합 비타민 아닙니다. 비타민 D입니다. 왜 이것이 종합 비타민보다 먼저인지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타민 D는 다른 영양소와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비타민 C는 과일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고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견과류 같은 것으로 조금 채울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비타민 D는 식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비타민 D가 많다는 일부 생선류도 그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양을 채우려면 생선을 하루에 몇 킬로그램씩 매일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매일 생선을 몇 킬로그램씩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가 들어있다 해도 그 양이 너무나 적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피곤하고 무릎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영양소 부족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인의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햇볕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만들 기회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아침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고, 점심 식사 후 잠시 낮잠을 주무시고, 저녁 식사 후 또 텔레비전을 보시는 생활 패턴이죠. 둘째, 햇볕을 받아도 합성이 잘 안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리창은 햇빛의 핵심 성분인 자외선 B를 대부분 막아버립니다. 또 외출할 땐 얼굴과 목에 선크림 바르시죠. 양산도 쓰시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버리니 밖에 나간다고 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공원에 나가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부족 상태예요. 결국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소량의 비타민 D로는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D가 보통 400 IU 정도 들어있어요. 400 IU?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고 피로를 없애려면 하루에 1000에서 2000 IU는 아주 안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에는 400 IU. 그러니 매일 챙겨 먹어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왜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딱 4가지 신호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아마 공감하는 건 정말 많을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비타민 D를 꼭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에너지 스위치를 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으면 밤에 잠을 8시간씩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솜처럼 무겁고 몸이 굼뜨고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힘든 분 정말 많으시죠? 이게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비타민 D 부족의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70살 이후에는 합성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함이 더 쉽게 생기죠. 잠도 충분히 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이 생각이 자주 든다면 비타민 D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분 변화와 무기력입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덜어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예민해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의욕 저하가 생깁니다. 특히 계절이 가을과 겨울로 바뀌면서 햇빛이 줄어들면 기분이 더 깊게 가라앉는 분 정말 많아요. 갱년기 우울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가 잦아지고 무기력함이 더 심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70살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시곤 했어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더니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께 비타민 D 2000 IU를 매일 꾸준히 챙겨드렸고 단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괜히 기분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에 이 영양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 번째 신호는 면역 저하와 염증 증가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도록 돕는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레이더가 흐려지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염증이 더 자주 생기게 됩니다. 또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낫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다. 이런 경험도 많으시죠? 이것 역시 비타민 D 부족 신호입니다. 자꾸 감기에 걸리고 기관지가 민감해지고 염증이 자주 붓는다면 반드시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비타민 D 부족 신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관절부터 시작해 전 방향으로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다음 신호는 어떤 걸까요? 벌써 궁금해지시죠?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무릎과 다리 힘 감소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을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그 주변의 근육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살짝만 넘어져도
뼈에 금이 가거나 멍이 잘 생겨요. 무릎핏이 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이것도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비타민 D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보다 비타민 D가 더 낮게 나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비타민 D 부족을 깨달은 한 시니어분의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70세 여성 김영자님은 언제부턴가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남편이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작은 소리로 불러도 머리가 지끈거려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증 때문에 한 20분도 채 걷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죠. 자식들은 엄마가 70세가 넘었으니 당연히 기력이 떨어진 거다 하고 영양제를 한 주먹씩 사드렸지만 먹을 때만 잠시 기분이 좋을 뿐 근본적인 피로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아무리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괜히 슬퍼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옛날에는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은 손주들이 와도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이렇게 변했나 봐요. 영자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의사들은 그저 나이 탓이니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영자님의 깊은 피로감과 근육 무력감,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해진다는 우울감을 듣고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가장 먼저 권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힘든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님의 비타민 D 수치는 보통 권장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던 겁니다. 저는 영자님께 비명자님,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며 무릎 주변의 근육과 뼈가 약해진다고 말이죠. 영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나태하거나 우울해서가 아니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몸의 재료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영자님께 하루에 2000IU의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형태를 점심 식사 직후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단 3주 후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주 후 영자님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영자님의 얼굴빛이 훨씬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님은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어제 아침에 8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그리고 몸이 정말 가벼워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 뭐예요. 영자님은 3주 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근처 산책로를 20분 넘게 걸어도 무릎 시큰거림이 훨씬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유 없이 가라앉았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 단 하나가 몸의 근본적인 스위치를 켰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영자님은 그 후로도 6개월 동안 꾸준히 비타민 D를 챙기셨고 이후 검사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 산책을 즐기시고 손주들이 놀러오면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맞아주신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첫째, 아침 피로감, 둘째, 기분 변화와 무기력, 셋째, 면역 저하와 염증 증가, 넷째, 무릎과 다리 힘 감소.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비타민 D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럼 왜 시니어분들이 특히 더 비타민 D를 챙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딱 4가지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햇빛을 받아도 만들어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햇빛을 10분만 받아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60대 이후에는 40분을 햇빛에 있어도 그만큼 안 만들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라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떨어지는데 몸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햇빛으로만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겠죠. 이것이 첫 번째 위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햇빛을 받아도 만들어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햇빛을 10분만 받아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60대 이후에는 40분을 햇빛에 있어도 그만큼 안 만들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라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떨어지는데 몸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햇빛으로만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겠죠. 이것이 첫 번째 위험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텐데 무릎이나 허리가 조금씩 불편해지면서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예전엔 하루 2-3번 마트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시장도 구경 가고 산책도 자주 했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관절이 불편하고 괜히 힘이 빠져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외출 시간이 줄면 비타민 D를 만들 기회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만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비타민 D 합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햇빛 각도가 낮은 가을과 겨울은 만들어지는 양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햇빛만 바라보고 비타민 D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나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요. 위산이 줄면 음식 속 영양소를 잘게 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흡수도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 같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는 흡수력이 훨씬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이런 느낌이 자주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흡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니어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흡수가 훨씬 적게 생겨요. 이 말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해도 몸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더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위험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시니어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문제는 이 약들 중 일부가 비타민 D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사가 방해되면 몸이 비타민 D를 제대로 활성형으로 바꾸지 못해서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천하이유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양이 문제가 아니고 대사 과정이 약물 때문에 막혀서 몸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더 꾸준히, 더 안정적으로 비타민 D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비타민 D가 빠르게 부족해져요. 그래서 다른 영양제보다 비타민 D를 먼저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왜 시니어분들이 비타민 D가 특히 부족한지 그 이유까지 모두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어떤 걸 사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비타민 D를 가장 효과 좋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꾸준하게 챙기는 방법을 딱 3단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비타민 D라고 다 같은 비타민 D는 절대 아닙니다. 종류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D2, 다른 하나는 D3입니다. 몸에서 쓰는 능력은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D2는 식물에서 얻는 형태라서 흡수도 빠르고 가만히 두면 몸에서 금방 빠져나가요. 반면 D3는 우리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스스로 만드는 형태라서 몸속에서 오래 머무르고 효율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의사들은 비타민 D라고 말할 때 거의 모두 D3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D가 들어있네, 이거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 뒷면을 보면 D2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먹어도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D 제품을 선택할 때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콜렉 칼시페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바로 D3입니다. 이 문구 하나가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종합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D가 400 IU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량으로는 부족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은 하루 1000에서 2000 IU가 안전하고 시니어 분들은 대부분 2000 IU 정도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2000 IU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피곤하니까 2알 먹어볼까? 남편은 5000 IU 먹던데 나도 그만큼 먹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용량을 막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고 했죠. 기름에 녹아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IU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고 했죠. 기름 성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훨씬 잘 생깁니다. 공복에 빈속에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아침이라면 계란 노른자나 견과류,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숟가락 같은 식품들이 좋아요. 점심이라면 생선이나 두부, 들기름을 묻힌 나물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저녁이라면 어떤 기름이든 괜찮아요. 참고로 기름이 있는 식사라는 뜻이지 튀김이나 치킨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떤 시간이든 괜찮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타민 D는 몸에 약간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민한 분은 밤 늦게 먹으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이 2시간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는 흡수도 좋고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챙기기 편해서 가장 많이 권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시간대를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D3 형태인지 콜레칼시페를 확인하고, 둘째, 하루 2000 IU 정도 유지하고, 셋째, 기름 있는 식사 후에 되도록 점심 식후에 꾸준히 먹는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몸이 비타민 D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알려드린 피곤함, 무기력, 무릎 약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경험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오늘 영상 보신다면 꼭 오늘 내일부터라도 챙겨두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을 아는 순간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몸에서 더 잘 쓰이고 효과가 2배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그 자체죠. 지용성인 비타민 D가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장 점막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를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산이 줄어서 흡수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3가 있으면 흡수력이 올라가니 좋겠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면 일석이조겠죠. 두 번째 조합은 마그네슘인데요. 비타민 D는 몸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쓰이지 않아요. 고용량을 때려 먹었는데 바로 쓰이면 안 되겠죠. 갑자기 너무 많이 쓰이면 칼슘 조절이 망가지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바뀝니다. 이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간에서 한번 예열해주고 두 번째는 신장에서 필요한 만큼 완성시켜요. 이때 진짜로 작동하는 활성형 비타민 D가 되는데 이 두 과정에서 공통으로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비타민 D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공장의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근육힘, 수면 질, 피로 회복, 무릎 안정감에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니까 마그네슘을 사서 드시는 분들 비타민 D도 꼭 사서 같이 드세요. 이 둘은 최고의 콤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비타민 K2입니다. 많은 분이 비타민 D를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문제는 칼슘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 가면 무릎이 아니라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래서 칼슘을 안전하게 뼈로 안내하는 조력제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 들어오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K2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뼈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교통경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와 K2가 만나면 뼈 건강에도 좋고 혈관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은 비타민 D3와 K2 조합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합 살펴봤는데요. 첫째, 흡수율을 올려주는 오메가3. 둘째,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만드는 마그네슘. 셋째,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비타민 K2. 이 세 가지는 비타민 D가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이미 챙기고 계신 분이라면 이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면 정말 좋아요. 자, 이제 비타민 D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더 잘 나오는지까지 쭉 이야기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만 짚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드시면 효과는 더 좋아지고 불필요한 부작용은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칼슘제와 무조건 같이 먹지 않기.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칼슘과 같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 칼슘제를 따로 먹고 비타민 D까지 고용량으로 드시면 몸에 칼슘이 넘쳐나겠죠. 그럼 이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이 예민할 때가 많으니까 칼슘제는 무조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서 칼슘을 충분히 먹는지 우유, 멸치, 시금치, 두부 같은 것을 자주 먹는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용량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난 항상 피곤하니까 고용량으로 먹어야지. 내 친구는 하루에 3알 먹던데 나도 따라 먹어야지. 근데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질이죠. 자, 고용량으로 때려 먹었어요.
그럼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될까요? 지방 조직에 잠깐 들어가서 필요할 때까지 대기를 타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죠. 지방에 머물렀던 비타민 D가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계속 칼슘을 더 흡수하라고 신호를 막 보냅니다. 몸속 칼슘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위장은 움직임이 둔해지지. 신장은 칼슘을 빼내려고 계속 힘들게 일하게 되지. 결국 속이 울렁거리거나 식욕이 줄고 심하면 신장에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2000 IU 정도의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게 정답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 혈압약이나 이뇨제, 위장약, 한경련제 등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있다면 비타민 D와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시고 드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앞에서 중요한 복용법과 주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을 짧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게 바로 이건데요.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덜 무겁고 침대에서 기상하는 시간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마치 묵직했던 몸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걷거나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덜 시리다, 덜 묵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특히 골다공증 검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온 분들은 반응이 더 빠릅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뼈를 좀 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기분이 한결 밝아져요. 괜히 이유 없이 우울하고 눈물 났던 감정의 기복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면역이 안정돼서 감기나 염증이 자꾸 반복되던 분들이 올해는 좀 덜 아프다, 환절기를 수월하게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었을 때 2주에서 3주 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들이에요. 비타민 D는 뼈 영양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기운과 기분, 면역과 근육까지 몸의 기초 체력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꼭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고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